관세청은 어제 한진 총수 일가의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집중 분석하고 있습니다. 밀반입된 것으로 의심되는 명품 리스트 증거 자료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3남매의 소환 조사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하루 이틀 벌어진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 그렇다면 세관 당국은요? 김경기 기자입니다. 한진그룹 3남매의 집과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한 관세청은 본격적인 압수물 분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관세청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3남매가 해외에서 사들인 명품과 관련한 증거 자료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외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 포함됐지만 관세를 낸 내역에서는 빠진 명품이 대상입니다. 관세청은 명품을 직접 압수하지는 않았지만 국내로 들여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세청은 이를 토대로 한진 3남매가 갖고 있는 상세한 명품 리스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일단 한진 측의 소명을 들어볼 방침이지만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직접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현민 전무가 미국인 신분으로 6년간 진에어의 등기이사에 올려져 있었던 사실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담당 직원들은 당시 2차례에 걸쳐 진에어 법인 등기를 확인했지만 조 전무의 면허 결격 사유까지 확인해야 하는지 몰랐다고 감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김경입니다. 자,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 닷새 앞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한 최종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남북은 내일 다시 실무회담 엽니다. 2차례에 걸쳐 리허설도 진행할 예정이고요. 김근희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5시 남북 정상회담 의제를 결정하기 위한 최종 점검회의가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전에 예고되지 않은 회의로 북한의 달라진 상황이 반영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와 ICBM 시험 발사 중지 선언과 관련해 정상회담 의제 추가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내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는 경호 의전 보도와 관련한 남북 3차 실무회담도 개최됩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남 경로, 두 정상의 대면 방식 등 세부 내용에 대한 최종 조율이 이뤄지게 됩니다. 정부는 이 실무회담 결과를 토대로 24일과 26일 2차례에 걸쳐 리허설을 갖습니다. 첫 번째 리허설에서는 전체 일정을 그대로 진행한 뒤 문제점을 보완해 최종 리허설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북한도 평화의 집에 선발대를 파견해 별도로 리허설을 준비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김근희입니다. 이번 27일 남북 정상회담은 전 세계로 생중계됩니다. 휴대폰으로도 볼 수 있다는군요. 전 세계 34개국 800여 외신 기자 등 취재 기자만 3,000명이 넘고요. 프란치스코 교황 등 세계 지도자들, 또 정우성 씨 등 연예인들도 응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은미 기자입니다. 27일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의 주요 순간은 전 세계에 생중계됩니다. 하이라이트로 꼽히는 두 정상의 첫 만남부터 방명록에 서명하는 모습, 회담장에 입장하는 모습까지 모바일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벤트성 오프라인 행사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대신 11년 만에 이루어지는 남북 정상 간 만남 자체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취재를 위해 한국을 찾는 외신 기자만 34개국 800여 명으로 서울과 고양시, 판문점에 집결할 예정입니다. 외신을 포함한 전체 기자단 등록 규모는 2,800여 명으로 당일에도 등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3,000명을 넘을 걸로 보입니다. 이는 2000년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 취재진의 2배 이상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세계 지도자들의 응원 영상도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이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국민과 함께한다는 취지로 국민의 바람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올리는 이벤트와 평화 기원 릴레이도 온라인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미 정우성, 장근석, 윤균상, 태희 등 연예인은 물론 시민들도 참여했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한미 양국군이 예고한 대로 내일부터 2주일 동안 키 리졸브 연습합니다.
남북 정상회담 당일에는 훈련 평가만 하기로 해서 사실상 중지하는 모양새를 취합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평창올림픽과 겹치지 않도록 한 달가량 늦춘 키리졸브 연습이 내일부터 보름 동안 이어집니다. 이번 연습에는 해외 증원 병력을 포함해 12,200여 명의 미군이 참가합니다. 약 13,000명이 참가한 지난해와 비교하면 조금 줄어든 규모입니다. 이른바 워게임으로 불리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위주의 지휘소 연습인 키리졸브는 일부 방어와 2부 반격 훈련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한미군은 키리졸브 연습 일부 훈련이 끝나면 훈련 성과를 평가하는 강평을 합니다. 이번 일부 훈련 강평은 오는 27일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과 맞물릴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때 키리졸브 연습을 사실상 중지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1일 시작한 독수리 연습처럼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어느 때보다 저강도인 로우키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됐던 지난해와 달리 핵추진 항공모함 등 미국 전략 자산에 한반도 전개가 없고 훈련의 언론 공개도 최소화하는 겁니다. MBN 뉴스 이상보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합참의장에 해당하는 북한 리명수 총참모장이 김정은 위원장 연설 때 저렇게 조는 모습이 북한 TV 전파를 탔습니다. 이 조는 장면을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방송에 내보낸 것을 보면 최근에 군부 힘빼기 움직임과 관련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만영 기자입니다. 지난 20일 핵실험과 ICBM 발사 중단을 전격 결정한 노동당 전원회의. 김정은 위원장이 단상 앞에 나와 연설을 시작합니다. 다른 간부는 김 위원장의 말을 열심히 받아 적지만 고개를 숙인 채 별 움직임이 없습니다. 눈까지 감고 고개를 앞으로 숙인 것이 영락없이 조는 모습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나라 합참의장에 해당하는 리명수 총참모장으로 북한 군 서열 2위에 해당합니다. 조는 모습을 포착한 것은 조선중앙TV뿐이 아닙니다. 리명수 총참모장 바로 뒤 날카로운 눈빛을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조윤준 노동당 검열위원장입니다. 조윤준은 중앙당 간부들을 감독 통제하는 위치로 저승사자라 불립니다. 조선중앙TV가 리명수 총참모장의 조는 모습을 편집 없이 내보낸 것은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군 힘빼기와 관련이 있지 않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만영입니다. 네,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두 정상의 만남부터 전 세계에 생중계될 예정인데 어떤 장면들이 연출될지 미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균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날짜는 27일이고 장소도 정해졌는데 몇 시부터 합니까? 아직 정확한 시간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오전으로만 일단 예상이 되는데 네. 10시 정도에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10시요? 네.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에서 차로 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평양에서 평화이지까지 한 200km가 떨어져 있는데 차로만 2시간 정도 예상이 됩니다.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당일치기 남북정상회담인데 저녁 늦게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앞서 보도에서 보면은 두 정상이 악수를 하고 저 평화의 집으로 이제 들어가게 네. 돼 있단 말이죠. 이 역사적 장면이 전 세계에 다 생중계가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 분계선까지 오면은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곳까지 마중을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선이 남과 북을 갈라놨는데 이곳에서 첫 악수가 이뤄지고 이 장면이 바로 전 세계에 생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연스럽게 두 정상은 걸어서요. 250m 떨어진 남측 평화의 집에 약 5분간 걸어서 함께 이동을 합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 장면이 그야말로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이 돼서 입체적인 장면이 연출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위에서 찍는 장면도 있고요. 두 정상 간의 악수를 360도 회전하는 촬영 기법을 활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요? 역사적인 첫 대화. 두 정상이 무슨 얘기를 나누는지 오디오 기술도 최고의 기술이 활용이 돼서 그야말로 최고의 방송 기법 등이 활용될 전망입니다. 그럼 드론이 등장합니까? 이 드론은요, 이 지역이 유엔 관할 군사 지역에서 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높은 지역에서 아마 앵글 정도로
이렇게 당겨서 찍는다고 하나요? 그렇게 알겠어요. 네.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 평화의 집에 도착했어요. 그다음부터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김정은 위원장이 일단 평화의 집에 도착을 하면은요, 방명록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작성할지도 이제 궁금해지는데, 그리고 나서 두 정상 간에 환담을 하게 되고, 평화의 집 2층, 그 정상회담 장소로 입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두 발언을 하게 되는데, 여기까지 그야말로 전 세계 생중계가 다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시작이 됩니다. 확대 정상회담과 단독 정상회담으로 나눠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순서는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우리 측이 마련하는 오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평화의 집 3층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회담이 끝나면은 공동 입장문이 마련될 것으로 보이는데 발표를 하게 되는데 두 정상이 같이 할지 아니면 기자회견식으로 할지 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 부인 리설주 여사 관심 많은데 어때요? 함께 내려올 것 같습니까? 내려올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청와대에서는 김정은 위원장과 리설주 여사에 대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국무위원장, 그다음에 여사 이렇게 부르기로 했습니다. 예. 내려오게 되면 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와 특별한 이벤트 가능성도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동안 참석을 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평화의 집 주변에 산책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평화의 집 주변에 한창 공사 중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역사적 날이 정말 다가오고 있는데 역사적인 순간 미래 한반도를 위해서 좋은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중락 기자였습니다. 네.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이 6.13 지방선거 전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야3당은 특검이 필요하다면서 총공세에 나섰고 지방선거 라인업을 완성한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공세라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문영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도 드루킹 특검을 촉구하는 천막 농성을 이어갔습니다. 빗속에서 박을 터뜨리고 구호를 외칩니다. 안희정이 갔죠? 정봉주 갔죠? 민병두 갔죠? 김기식이 갔죠? 김경수 곧 가죠? 그 다음 누가 가야 됩니까? 바른미래당의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대안으로 아예 댓글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댓글을 없애는 것, 저는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포털에서의 뉴스 장사, 저는 없애는 것까지도 검토해 볼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손학규 전 국민의당 상임고문 영입을 발표했습니다. 드루킹 특검 문제를 놓고 민주평화당을 포함한 야3당의 지도부는 내일 한자리에 모여 본격적인 공조에 나설 계획입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드루킹 사건 특검 요구가 지방선거용 정치 공세라며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부 정치 브로커의 일탈 행위를 야당이 마치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댓글 조작처럼 몰아선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대신 대구시장 결선 투표 결과까지 발표하며 6.13 지방선거에 도전할 광역단체장 후보를 일정에 맞춰 모두 확정했습니다. MBN 뉴스 김무영입니다. 경찰은 오늘 드루킹 김 씨가 운영한 파주 출판사 사무실을 다시 한번 압수수색했습니다. 한 달 전 최초 압수수색 당시에 가져오지 못했던 건물 CCTV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속해서 임성재 기자입니다. 경찰이 드루킹 김모 씨가 운영하는 파주의 출판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드루킹 김 씨가 운영하는 이곳 출판사 압수수색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첫 번째 압수수색에서는 건물 CCTV 영상 등을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에서는 건물 안팎에 설치된 CCTV 자료 영상과 출판사 주변에 있던 차량 2대의 블랙박스를 확보했습니다. 김 씨가 운영했던 인터넷 카페 경공모 회원들이 계속해서 출판사를 방문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새로 발견된 USB 1개도 경찰의 압수품 목록에 추가됐습니다. 경찰은 압수품 분석을 통해 출판사의 드나든 카페 회원들을 확인하고 댓글 조작에 가담했는지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추가 압수수색까지 한 달 넘게 자료 영상이 지워졌을 가능성이 있어 뒷북 수사라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그리고 경찰은 드루킹 김 씨가 활동한 경공모 등 인터넷 네이버 카페 3곳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했습니다.
2,000명이 넘는 카페 회원들의 명단을 확보하고 이를 전수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속해서 조창훈 기자입니다. 경찰이 드루킹 김모 씨가 활동했던 경제적 공진화 모임 등 네이버 카페 3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공모를 뺀 나머지 카페 2곳은 오프라인 활동이 확인된 사람에게만 가입을 허락하는 등 비밀리에 운영된 곳으로 전해졌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카페 게시글과 댓글, 회원 명단과 그들이 주고받은 쪽지 등으로 경찰은 요구한 자료를 아직 제출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압수수색이 기존과 달리 사이버상에서 이뤄지기 때문인데 해당 전산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대용량 파일 형태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추가 조작이 있었는지와 카페 회원들의 조직적 관여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난 1월에만 600개가 넘는 경공모 회원 아이디가 사용됐는데 김 씨가 이들 아이디를 도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운영자 게시판 등에서 범행 동기나 정치권과의 관계를 밝혀줄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이렇게 경찰은 드루킹 사건을 수사할 인력 또한 늘리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포함해서 전문가 6명을 추가 투입하며 총 36명으로 구성을 했는데 사실상 특별 수사팀을 꾸린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김현 기자입니다. 경찰이 총경급 간부와 변호사 등 6명을 드루킹 수사팀에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7일 수사팀을 기존 13명에서 30명으로 대폭 늘린 데 이어 다시 인력을 보강한 겁니다. 최근 부실 축소 논란이 잇따르자 수사팀을 확대해 총력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팀에 새로 합류한 서장급 총령은 수사 분야의 잔뼈가 굵은 수사통으로 홍보 경력까지 겸비하고 있어 비판 여론에 적극 대응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경찰관 3명은 법률 지원팀으로 합류해 드루킹 일당에 대한 추가 제목 적용 등 법률 자문을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일선에서 수사 경력을 쌓은 베테랑 경찰 2명도 지원 요원으로 추가 투입했습니다. 드루킹 사건에만 경찰관 36명이 투입돼 사실상 특별수사팀이나 다름없습니다. 경찰은 수사 인력의 추가 투입은 물론 규모를 확대해 수사본부 설립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네, 드루킹 김모 씨 여론조작 의혹 여파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는 물론이고 정치권 내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오고 가고 있고요. 결국 특검으로 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데요. 사회부 이병주 기자와 뉴스 추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보도해 보신 것처럼 휴일인데도 경찰이 지금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건 초기에 수사 은폐 의혹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경찰도 그런 여론을 의식하고 더욱 철저한 수사를 하려는 모습입니다. 네. 앞서 경찰은 뒤늦은 압수수색 시도와 또 김경수 의원에 대한 거짓 해명 논란으로 질타를 받았었죠. 그게 지난 16일이었습니다. 경찰은 김 의원은 이번 사건과 연관성이 별로 없다는 식의 섣부른 중간 수사 상황을 발표하면서 논란을 자초했었습니다. 결국 수사 책임자인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지난 금요일 공식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경찰이 철저한 수사에 목을 메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죠. 이게 뭔 뜻입니까? 네, 아시는 것처럼 지금 경찰은 수사권 조정의 당사자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경찰로 분산하려는 이번 정부 차원의 과제인데요. 네. 그런 경찰이 만약에 정권의 눈치를 봤다. 그랬다면 국민들 누구도 이 수사권 종이에 동의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겠죠. 결국 경찰은 이번 사건을 경찰 전체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고 또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그런 정권 눈치 보기라는 비판 여론을 정면 돌파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사안은 저희 경찰에서 어떤 철저히 수사해서 사실관계를 명백히 할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에서 수사권 조정 논의가 시작이 됐는데 경찰도 마찬가지라면 조정의 의미는 없을 것입니다. 네. 그럼 수사기관의 또 다른 한 축이 이제 검찰인데 검찰도 뭐 수사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수사 주체가 경찰인 만큼 당장 검찰이 수사에 돌입하지는 않겠지만 경찰에서 사건이 넘어오면 또 이 보강 수사를 하고 또 재판에서 유무죄를 다퉈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현재 검찰 내에서는 서울지방경찰청을 담당하는 중앙지검 형사 3부가 이번 사건에 관여하고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선거법 위반 의혹 등도 이번 사건에 연관돼 있어서
검찰, 공안부나 특수부가 추가로 투입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네. 지난 2016년에도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8부가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을 다루다가 의혹이 점점 커지니까 특수부 등에서 검사를 추가로 차출해서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기도 했습니다. 네, 그랬군요. 그때 그 국정농단 사태 때도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렸고 또 비슷한 시기에 특별검사도 도입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네, 특별검사 도입은 정치권의 몫입니다. 국회에 제적위원 과반이 출석을 하고 그 출석위원회 과반이 또 찬성을 해야지 특검이 도입될 수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이처럼 매우 쟁점이 있는 사안에서는 모든 당의 의원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만큼 모든 국회의원 293명이 참석한다는 가정하에서 그 수의 과반인 147명이 찬성을 해야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지금 특검 도입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또 민주평화당 의원 수만 더해도 이 숫자를 훌쩍 뛰어넘게 됩니다. 특검 도입이 매우 유력하다고밖에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럼 특검이 바로 도입이 돼서 활동을 시작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하지만 실제 도입까지는 변수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평화당과 공동교섭단체를 꾸린 정의당이 특검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국회 본회의에 앞서서 상임위원회인 법사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야3당은 내일 오전 지도부가 모여서 특검 공조를 논의하기로 했고 민주당도 내일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특검이 도입되기까지는 이번 주 국회의 협의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참 이름도 생소한 드루킹. 이름이 자주 오르내리면서 사회를 많이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수사, 특검, 모든 방법 다 동원해서 진실이 밝혀질 수 있길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자, 사회부 이병주 기자였습니다. 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광주의 모 사우나 3층 주차장에서 한 승용차가 외벽을 뚫고 건물 밖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우선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기자입니다. 도로 한가운데 승용차 한 대가 뒤집혀 있습니다. 곳곳에 부서진 잔해들이 널려 있고 건물 외벽에 커다란 구멍이 뚫렸습니다. 광주 광산구에 있는 사우나 건물 주차장 3층에서 승용차가 외벽을 뚫고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50대 이모 씨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4층에서 3층으로 내려오다가 제동을 제대로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가 밖으로 내려왔던 부주의겠죠, 아무래도. 건물 아래 주차된 차량들이 새카맣게 불에 탔습니다. 경기도 울산의 한 6층짜리 원룸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건물 외벽이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지어진 이 빌라는 불길이 삽시간에 번져 17명이 연기를 마시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쓰레기 더미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서울 동부 간선도로에서 시동이 꺼져 멈춰선 20대 이모 씨의 SUV 차량을 택시가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를 보고 멈춰선 차량 2대를 또 다른 택시가 추돌해 모두 5명이 다쳤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 소식을 저희가 간간히 전해드립니다만 우리 당국의 조업 허가를 받은 중국 어선도 1,500척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불법은 판치고 있었습니다. 특수 볼펜까지 동원한 이들의 행각을 강세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 측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조업이 허가된 중국 어선에 우리 어업 단속반이 다가가 올라탑니다. 이 중국 어선이 우리 정부에 신고한 어획량은 10kg. 그런데 잡은 고기를 재보니 신고한 양보다 무려 50배가 넘습니다. 조업일지를 조작한 겁니다. 조업일지는 수정이 불가능한 유성 볼펜을 써야 하지만 글씨에 열을 가하면 지워지는 특수 볼펜을 사용했습니다. 지워지는지 몰랐다고 얘기하는데 지워져야지 완전히. 우리 바다에서 조업 허가를 받은 중국 어선은 1,500척.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1년에 잡을 수 있는 고기는 어선 한 척당 11톤으로 제한됐지만 더 많은 고기를 잡으려고 꼼수를 부리는 겁니다. 우리 정부의 단속에 맞서가지고 집단 폭력으로 저항하는 행위는 줄어들고 있지만 조업 일지를 조작하는 등 지능적인 불법 조업으로 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날로 교묘해지는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에 소중한 우리 어족 자원의 씨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유통 마진을 줄여서 1등급 명품 한우를 저렴하게 판다는 광고를 보고 주문을 했더니 실상은 2, 3등급 저가 한우였다면 정말 황당하겠죠. 이렇게 한우 바꿔치기로 무려 10,000명이 넘는 소비자들을 속인 업자가 붙잡혔습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최고급 한우 세트를 반값에 판다는 한 업체의 광고입니다. 33만 원이 넘는 한우 세트가 반값도 안 되는 15만 8천 원입니다. 반값 한우란 입소문이 퍼지면서 제품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명절 땐 하루 매출이 3억 원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업체가 판매한 한우는 1등급이 아니라 2, 3등급 저가의 한우였습니다. 그러면 등심 툭불 돼 있네. 이거 실제 안에 보기는 몇 등급이에요? 40대 축산물 판매업자는 이런 바꿔치기 배송 수법으로 10,000명이 넘는 소비자들에게 16원어치를 팔아치웠습니다. 또 일반 돼지고기를 세계 4대 진미로 꼽히는 스페인 이베리코산 돼지고기로 속여 팔기도 했습니다. 결국 경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축산물 판매업자에게 법원은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또 아무런 생각도 없어야지 1등이 되는 멍때리기 대회가 서울 한강변에서 열렸습니다. 이 대회는 바쁜 일상에 잠시 휴식을 갖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올해의 승자는 누가 됐을지 서동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형탈을 쓰고 비둘기와 함께 온 정장 차림까지 저마다 독특한 자세로 허공을 응시합니다. 올해로 4년째 이어지고 있는 일명 멍때리기 대회입니다. 멍때리기 대회는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아무 생각 없이 평온해보자는 것이 취지입니다. 18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모두 150명이 선발됐지만 궂은 날씨 탓에 80여 명만 참가했습니다. 10분마다 심박수를 체크하는데 졸거나 잡담이나 웃게 되면 탈락합니다. 저희 택배 기사들이 하루 종일 좀 밥도 먹지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좀 일을 하는데 90분간의 멍때리기 끝에 우승은 엄마가 대신 신청해줬다는 2학년 여중생에게 돌아갔습니다. 솔직히 영어학원에서 영어를 멍을 많이 때리고 선생님도 저한테 막 뭐라 하셨는데 저는 이게 저의 정석인 것 같아요. 머릿속을 비우는 멍때리기가 잠시나마 지친 우리 일상의 활력소가 된 하루였습니다. MBN 뉴스 서동균입니다.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방침에 따라서 이제 석 달 뒤면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근로시간이 크게 단축됩니다. 그래서 당장 2만 명의 기사가 더 필요한데 일부 회사에서는 노선을 줄이거나 아예 없애기로 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심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청도군을 다니는 시내버스는 평일 낮에도 승객이 고작 2~3명에 불과합니다. 대구와 경주를 오가는 시외버스는 하루 8차례 운행에 모두 30명도 안 됩니다. 적자를 감소하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오는 7월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운전기사들의 근무 시간이 52시간으로 줄면서 2만 명이 더 필요해졌습니다. 사람을 구하기 힘들다 보니 고령의 버스기사를 채용하기도 합니다. 지금 정년 끝나고 나이 60, 70 되신 분들이 한 50명씩 채용하고 있습니다. 버스 업계는 운전기사 구하기가 어려지자 첫차와 막차를 없애거나 승객이 없어 수익성이 낮은 벽지 노선을 중심으로 노선 폐쇄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버스기사들은 줄어들 수입이 걱정입니다.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자연적 수입도 적어지겠죠. 그러면 좀 우리도 근로자도 어렵지. 정부가 인건비 지원안을 내놨지만 버스업계는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용도 좀 부담을 해주시고 그렇게 좀 대응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유예를 좀 주십사 하는 겁니다. 정부는 이제야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음원 사이트에 이용료를 지불하고 음악을 들으시는 분들 많은데요. 정부가 음악 저작권료 인상을 추진하면서 음원 이용요금이 3배나 오를 수도 있다는 소식에 사용자들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천한빛 기자입니다.
유료 회원 수만 460만 명인 국내의 대표적인 한 음원 사이트입니다. 실시간으로 음악을 듣는 스트리밍과 다운로드 이용 요금이 10,000원대입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이용료를 3만 원대로 올릴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음원의 저작권료를 높일 방침이기 때문에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창작자의 수익을 늘리기 위해 창작자의 몫을 현행 60%에서 73%로 늘리고 서비스 할인율은 현행 50%에서 25%로 낮출 방침입니다. 그 할인율을 줄이게 되면 원래 가격은 2, 3만 원대 형성이 되어야 될 게 10,000원대에 판매되고 있는데 그 가격이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음원 서비스 이용 요금을 3배나 올리는 건 지나치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최대 음원 서비스인 멜론은 1,000억 원이 웃도는 영업이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정부 방침을 빌미로 과다하게 요금을 인상한다는 겁니다. 소비자들도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유튜브 같은 그냥 검색하면 나오는 그런 데도 있는데 멜론이 지금보다 더 비싸지고 이러면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음원 요금의 대폭적인 인상에 국민들의 문화생활과 음원 시장을 오히려 위축시킬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서남비입니다. 휴일인 오늘 전국 곳곳에 봄비가 내리면서 때이른 더위가 누그러졌습니다. 이 비는 모레 오후까지 길게 이어집니다. 전국적으로 30에서 80mm가량의 비가 예상됩니다. 많은 곳은 제주 산간에서 20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주 남부에서는 10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제주도에서는 오늘 밤부터 내일 오후 사이, 내일 오후부터 모레 오전 사이에는 지리산 부근과 남해안에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앞으로 호우특보구역도 늘어나겠고요. 여기에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하기도 하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쪽에서 비구름이 들어오면서 곳곳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강원도와 충북, 영남에서는 내일 새벽까지 소강 상태를 보이기도 하겠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종일 비가 이어지면서 쌀쌀하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9도, 낮 기온은 11도에 그치면서 평년 수준을 밑돌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의 낮 기온 19도, 대구는 13도가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에서는 낮 기온이 오늘보다 4도에서 많게는 11도나 내려가겠습니다. 비는 모레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이후 수요일 낮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따뜻한 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남북 한라인이 연결돼서 회담 전에 양 정상 간 전화 통화가 있을 거라고 하죠? 네, 두 정상이 어떤 말을 할지 궁금하네요. 궁금해요? 네. 저희가 예상으로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네. 먼저 해보세요. 대화가 먼저다. 문재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정은입니다. 네, 남북 정상회담 이제 닷새 앞두고 있습니다. 역사와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활기찬 한 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네, 팔팔한 MBN 뉴스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정상회담 다음 날 뵙겠습니다.